네,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고경숙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을 엄청, 어, 그죠? 사투리 팍팍 써도 되죠? 어, 제가 부산을 이렇게 자주 오게 될 줄 몰랐다, 이 생각을 했어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진짜 이웃집 드나들듯이 부산을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 강의는 굉장히 이렇게 오랜만에 강단에 선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혹시 제 강의 오늘 처음 듣는 분? 어, 어, 많으십니다. 부산 성장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를 2016년도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강의도 이렇게 많이 했고 어찌 보면 이제 식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처음에 내가 시작을 할 때 질문을 하고 해야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아서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말 파티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드림월드에서 연말 파티를 했는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이렇게 성장 중이신 또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 전에 저희가 이런 파티가 많잖아. 파티 문화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미팅이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워낙 뭐 많이 하고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갑다. 귀찮다. 뭐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하죠.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따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를 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도 이제 제 오늘이란다. 오늘 나이 맞네. 나이 맞네요. 제가 올해 나이가 뭐 한 살 어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46이거든요. 46살인데 어 지금 이 정도 나이에 아니면 뭐 우리 바깥에 나갔을 때 보통 사람이 파티라는 문화가 잘 없잖아요. 외국에는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시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이번에는 들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참 귀하구나. 지금 이 정도 나이에 그냥 파티라는 걸 가기 위해서 여자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큰 귀걸이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드레스를 입고 가진 않았지만, 드레스를 입고, 뭐, 속눈썹을 붙이고, 그죠? 막, 뭐, 그런, 고민하고 궁리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내가 쌓아온 어찌 보면 누군가가 아니라고 했던 이 일을 내가 선택을 해서 저는 이제 이 아메이 빈스를 14년 했거든요. 만 14년 동안 이게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쌓아왔던 그 시간들이 지금 나의 이런 내 삶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렇게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작게 이렇게 글씨가 있잖아요. 그냥 아미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 어떤 분이 강의 안에 전문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전문구를 봤을 때 저는 저 문구가 너무 이렇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최고의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저도 내가 모르는 나가 있고 남이 모르는 나가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그런 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아메란 이 환경은 어찌 보면 우리는 조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물론 요즘엔 또 뭐 또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배우고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늘 고민을 하고 이게 조금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 환경 안에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갔다가 그죠? 뭐 다 그런 일상들 옆에서 보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삶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감히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기대로 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포인트를.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큰아이 7살, 작은아이 5살 때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저 둘째 아들이 어 고3 이제 수능을 봤어요. 어 14년 됐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딸은 대학교 2학년. 이렇게 너무 많이 컸어요. 근데 아이들 사진을 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그죠?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저는 키가 160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일단 키가 다 큽니다. 그래서 저희 앤드 위봉 테리더님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고민이 한 게 있다. 아무 고민이 없는데 갱숙이가 키가 안 큰다. 늘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당신을 만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애들이 키가 크다는 거다. 근데 만날 때 저는 그 왜 보통 배우자 기도 뭐 그런 시크릿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좀 했었어. 야, 됐나? 지금도 어쨌든 사이는 되게 좋은데, 근데 저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되게 이렇게 순진했다고 해야 되나요? 21살,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래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역시 완벽하지 않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잘한 게 애들 키가 크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나름 엄청 뿌듯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저는 이제 저를 봤을 때 되게 이렇게 욕구가 많고 열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 같아요. 지금도. 그랬던 사람 같고 어쨌든 이제 저는 추가 수입이 필요했어요. 아이들 결혼하고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국어를 전공을 했고 근데 제가 할 일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서 방통대 영문학과를 가서 왜냐하면 국어 전공한 국어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돈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를 갔는데 저희 스폰서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이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다. 당신이 공부하는 그 공부의 과목만 바꾸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이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거 보면 제 뇌리에 박혔겠죠. 뭔가 잘 팔고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시어머니하고 5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지금도 그 얘기 하셔요.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할 줄 진짜 몰랐다.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뭐 세일 그 밖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그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어머니, 저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일하고 그다음에 아메라는 이 소개해준 이 일하고 그냥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할 때 알아볼 때 그냥 집중해서 어, 한 2달 정도 모든 미팅, 책, 세미나 집중해서 알아보고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보고 선택을 할 때 딱 든 생각이 수단의 차이가 있구나. 내가 똑같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뭔가 나는 열심히는 살 자신은 있는데 왜냐하면 뭐 추가 수입을 벌어 돈은 일이라는 걸 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수단의 차이를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를 제가 스스로 가서 자퇴를 하고 이제 아메를 선택을 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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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아메 사업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어진 시간은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와, 시간 진짜 잘 간다, 그죠? 이제 우리 이제 많이 아는 그냥 제가 그 어제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강의 속에서도 많이 듣고 많이 봤던 장표인데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그냥 내 아이가 20대면 그 아이 어릴 때부터 이런 전체를 보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게 좋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눈앞에 있는 붓만 보는 것보다는 전체 숲을 보고 그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게 되게 이해도 빠르고 뭔가가 그림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보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장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도 했고, 많이 듣고도 했지만,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장표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4대 자금, 5대 자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후딱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집을 사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을 시켜야 되고 인생의 4대 자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경제 활동 시기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어떠세요? 만만치 않죠? 저도 진짜 30대, 40대 초반, 40대 초반 정도에 진짜 느꼈던 것 같아요. 와, 만만치 않구나. 인생을 잘 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구나. 근데 밥 먹고 사는 건 사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젊으니까. 젊으니까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암의 안에 선택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조금 더 내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은 어떤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와, 진짜 만만치 않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인생의 5대 자금에 들어간 노후 생활. 그다음 노후 생활을 그죠? 이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진짜 간병 자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하면 조금 우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 어 저분이 강창희 대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전문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시던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찌 보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의 경험을 아니면 또래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더 이렇게 잘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이분이 이제 강의를 제가 몇 개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체감 평균 퇴직 연령은 51.6세다. 공기업이 55세고 중소기업은 51세, 대기업은 49세 정도 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51.7세가 우리가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퇴직을 해서 반드시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참 돈이 많이 아이들 대학 그 이상을 이렇게 하는 돈이 큰 덩어리가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 너무 젊어요. 너무 건강하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느 정도 다 배우신 분이에요. 학벌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남편도 집에 있으면 제가 눈치를 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와이프들이 눈치를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니까 지금 평균 우리가 그 수명이 어떻게 돼요? 83세쯤 되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31년 정도 되거든요. 31년 정도 되고 쭉 이렇게 했을 때 어, 그래, 이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나이가 들면 시간이 그렇게 많대요. 시간이 그렇게 많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11시간은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역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현역 시절 퇴직 후에 31년은 현역 시절 65년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83년 정도 평균 수명에 내가 저기 52세 정도 퇴직을 하면 31년 정도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수명이 더 길어지고 그 의료가 더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3세의 평균 수명에서 20%를 더 더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100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남은 50세 정도 기준으로 하면 100세로 하면 진짜 50년, 60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죠? 돈은 계속 쓰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이렇게 보면 50대에 가장 돈이 많은 시기라고 해요. 자산을 이제 이런 분은 이분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쫙 조사를 해보니까 50대의 평균 자산이 5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빚이 1억 정도가 되고 근데 순자산이 그러면 4억 정도가 되죠. 근데 부동산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집 한 채 정도로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3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구할 수 있는 현금으로 뭐 쓸 수 있는 돈이 5,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연금. 연금으로 치면 공무원, 그죠? 그다음에 교사, 군인 이런 사람들 빼고는 어디서 조달을 하냐? 봤더니 국민연금은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령연금 수령자가 진짜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OECD 뭐 1위 빈곤 1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연금이 60만 원 미만이 70%라는 거죠. 77%. 그냥 100만 원 이상 되는 받는 사람은 9%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그리고 쭉 조사를 했는데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런 걸 쫙 조사를 해봤대요. 총 그 금액에다가 가입자 수를 쫙 나눠보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총 가입한 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나눠보니까 1인당 4천만 원. 퇴직연금이. 그다음에 가입 그 뭐지? 개인연금도 1인 4,500만 원. 그렇게 일시불로 받아도. 그러면 두 개 합해도 8,500이잖아요. 그러면 이 8,500 몇 년 정도, 2, 3년 정도밖에 생활비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노후의 3대 불안이 돈이고 건강이고 외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반드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렇겠죠. 요즘에 젊은 주변에 보시면 연세 드신 분들 진짜 다 이렇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진짜 50대 이제 뭐 언니들 뭐 다 이렇게 그 나이대가 되잖아요. 다 노후에 대한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때 가서 내가 자격증 따고 뭔가 일을 다시 찾는 것도 돼. 내 업을 그만두고 다시 찾는 것도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꾸준히 축적이 되어서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쉬워지고 점점 수입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저희 일이 진짜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일이라는 거 우리는 어찌 보면 아내 일을 통해서 자유인 이것만 꿈을 꾸는데 진짜 내한테 일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참 엄청 크구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들었고 여기에서 일이 있으면 건강은 해결될까? 이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고학년 5060 세대가 진짜 괜찮은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를 조금 일찍 퇴직을 해서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하루라도 젊을 때 뭔가를 기술을 배우고 일을 찾는 게 나으니까 그런 올해인가 작년인가 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뉴스에 아니 뉴스에 나왔잖아요. 청년 세대보다 저렇게 고령층 취업이 처음으로 더 많이 취업을 했대요. 그만큼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력 시니어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한국 폴리텍 대학에 강의 시기를 학생들이 공조 냉동 기능사 수업을 듣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한 우리 은행을 다녔던 허병천 씨 55세 이분도 2년 전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이제 이런 대학에 이렇게 다녀서 기술직을 따고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업을 찾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임금은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만 나와도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5세 실제 임금은 얼마다? 23만 원, 25만 원, 평균 75만 원 정도, 70대, 그죠? 요 정도밖에 안 돼. 택도 없죠. 연금 조금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물가 4번에서 자세요. 내가 안 했죠. 너무 많이 올라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 300만 나와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그죠? 이렇게 한데, 너무 싫죠. AI가 뭘 다 한대요. 그 다음에 로봇,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발달하고 있고 이 아이도 얼마 전에 이렇게 난 기사인데 생성형 AI 아시죠? 사람처럼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내잖아요. 창의성까지인데 가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애를 이렇게 보니까 사용자 70%가 생산성 향상을 경험을 했다.
그다음에 업무 처리 속도는 29%가 빨라졌다. 그리고 이제 1인당 연매출 미드전이라는 AI를 쓰는 어떤 이 회사에서 보니까 1인당 연매출이 사람 1인당 25억 원, 100명이 안 돼도 유니콘으로 도약한다.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 얼마든지 이 AI를 활용을 해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업 달성률이 22.2%, 그다음에 달성 속도가 25.1%, 품질 향상이 40%나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임 임자 암자드 마사드 리플레시오 이 사람이 생성형 AI로 생산성 200배 향상, 1인 유니콘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런 거 돼 있고 한국 스타트 기업 PDI 여기도 AI를 도입해서 전체 150명에서 70명으로 감소를 했지만 매출액은 83억 원, 작년 대비 46% 증가했다. 막 이런 얘기들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인구 부양 부담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을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사람 15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64세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인구 대비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65세 고령 인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표에 보시면 생산 연령 4.6명 돼 있죠. 2020년대에는 4.6명이 우리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쭉 가서 40년에는 2명 정도가 한 명을 부양을 해야 되고 박경호가 뭐예요? 그다음에 2050년에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2070년이 되면요. 한 명이 어 그 노인 한 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뒤 인구 부양 부담 우리나라가 OECD 1위다. 우리는 어찌어찌 한다 해도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힘들겠죠. 세금이 엄청나게 이렇게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 암이라는 이 일이 기회를 주죠.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기회를 줍니다. 이게 우리 아메이 이 회사의 이 일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진짜 내가 내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잘 살고 싶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 그 자체가 젊을 땐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이렇게 와닿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기회가 되냐고. 이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웅진코에 정수기로 물 한 잔 마시는 걸 이스프링 정수기로 물 마시고 그다음에 욕실에 들어가서 2080 치약 오랄비 칫솔로 양치를 했던 걸 글리스터 치약으로 칫솔로 양치를 하면 되는 거. 그리고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틀고 잠이 드는 걸 우리 엠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를 틀고 잠이 드는 거. 어차피 내가 써야 되는 생필품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했던 이 소비가 누군가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매출이 되었다면 이건 내 소비가 내 수입이 되는 거죠. 왜? 내 가게니까. 남의 가게, 내 가게. 이 개념만 있어도 완전 대박이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다 좋은데 아멘은 니나 하고 했을 때 그 소비만 해도 우리가 그죠? 소비자 혜택이 장바구니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장바구니 매달 10만 원만 쓰면 돼. 옛날에는 우리가 캐시백을 10,000원 정도 받으려면 35만 원, 40만 원 정도를 집중 소비를 해야만 캐시백이라는 걸 받아서 일반 소비자는 별 혜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10만 원 매달 10만 원만 써도 우리가 5,000원, 둘째 달부터 5,000원, 2개월부터 5개월 쭉 있죠.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해서 24개월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했을 때 27만 5천 원의 혜택이 있고 일반 마트는 100원씩 이렇게 했을 때 2,400원이에요. 거의 100배 혜택이죠. 매달 10만 원만 썼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예전에는 캐시백이 세 가지. 지금 A클래스 머니 해서 총 네 가지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저 A머니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카드를 썼을 때 A 포인트로 제품을 다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중에서 주는 현대 M 포인트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자 혜택만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아미에서 들어오는 캐시백 같은 경우는 힘쓴 돈이라는 거죠. 연금을 만드는 일이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이 네 개의 사분면에서 오른쪽, 자산 수입을 만드는, 인쇄 수입을 만드는 사업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매달 매달, 이렇게 현금이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돈을 만드는 속성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서든 돈을 받잖아요. 그죠? 소득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출을 하고, 아까 왜? 지출과 돈을 버는 거, 수입이 별개라는 거죠. 보통은. 어, 왜냐하면 남의 가게에서 돈을 써버리니까 돈이 나간 걸로 끝이 나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목돈을 가지고 내 자행을 하든 투자를 해서 자산을 만들죠. 사실 이제 이 과정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진짜 이렇게 목돈 만드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지만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죠? 이걸 자산으로,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도 너무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 흐름으로 뭐 부동산으로 월 100만 원 나오는 이 월세 수입을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만들어서 지속적인 수입을 만든다 하면 아메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입 자체가 인쇄 수입이고 연금 수입이라는 거. 인적 자산. 아메이라는 이 생필품을 쓰는 이 인적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 그 수입 자체가 바로 그냥 자산 수입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한 분이 엄청 귀한 거거든요. 한 분 한 분을 모아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돈의 출처는 어디냐? 이게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 돈은 어디에 있다? 중간에 광고 유통비에 중간에 돈이 다 있습니다. 그죠? 생산자 따로 있고 소비자 따로 있고 돈은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과거에 돈을 벌었던 사람은 총판 도매 소매 대형 할인점을 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갔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아메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소비자니까 남의 가게에서 그 지출만 하는 걸로 끝이 났죠. 근데 아메이는 똑같은 어떤 그 형태의 중간에 있는 저 돈을 소비자인 당신이 써보고 좋다고 광고를 해서 같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중간에 있는 이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광고 유통비를 우리가 받아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의 시대 흐름이 저 안에 이렇게 있는 거고 돈은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플랫폼 이야기 해줘. 그죠? 플랫폼.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시장이잖아요. 시장, 대형 할인점, 그죠? 백화점, 그다음에 인터넷. 저 플랫폼이라는 부분, 우리 모바일 안에 플랫폼이 다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이제 똑같이 본질은 중간에 유통비가 저기에 있는데 도구가 바뀌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그 부분 인지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미 사업을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도구가 뭐다?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휴대폰 비즈니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엄청난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모바일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앱 깔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잘 솔직히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앱 깔아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자가 소비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분배 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죠? 요 분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스폰서 각자 이렇게 소비를 했죠. 어차피 쓰는 생필품 소비를 했을 때 매출은 스폰서가 제일 많죠. 근데 수입은 누가 많아요? 밑으로 매출은 다 합해주기 때문에 수입은 나는 60이고 스폰서는 60인데, 80인데 매출은 그런데 수입은 내가 24,000원으로 제일 많죠. 그죠? 왜냐하면 스폰서는 나한테 한 번만 알리고 아싸 한 명 알렸다 하고 이제 집에서 TV 보는 동안 나는 두 분에게 알린 거죠. 그렇게 해서 노력순입니다. 스폰서가 있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굉장히 공정하고 스폰서는 본래는 2, 3은 6천 원 받을 사람인데 6천 원 더해서 한 배의 노력, 두 배의 노력 12,000원이 됐고요. 나는 6천 원 받을 사람인데 18,000원이 더 더해져서 24,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수입도 배가의 원리로. 그다음에 수입이 노력순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한다라는 거. 이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 수입을 이렇게 확장했을 때 내가 뭐 이렇게 24,000원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확장했을 때 내가 6분에게 이렇게 알렸을 때 내가 사람은 6명을 알렸는데 수입은 15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15만 5,700원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명을 알렸고 내가 직접 알린 사람은 6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괜찮네. 나도 알려야지 해서 4분을 더 알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직접 알린 사람보다 더 작게 4분을 이렇게 알리는 그 그림들이 쭉 만들어졌을 때 브론즈 빌더라는 그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빌더는요. 수입이 30% 정도 더 주죠. 그렇게 했을 때 120만 원, 1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입이 이렇게 확장을 더 해봤어요. 6명 내가 직접 하는 사람은 6명. 근데 이분들이 4분을 알리고 그분들이 2분을 알리고 그래서 밑으로 사람을 작게 알리는 그 플랜을 일부러 이렇게 알려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밑으로 사람을 6명, 8명, 10명 이렇게 막 하면 사행성 조장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밑으로 작게 알려도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해서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400만 원이 넘죠. 너무 이렇게 괜찮은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와, 그래 저리 사는 사람 많아야 되잖아. 나 아는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죠. 니 진짜 네가 이런 일 할 줄 몰랐다. 어머니 나도 몰랐다니까요.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6명. 그가 이 플랜을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내 가게고 나도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쓰는 생필품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보통 우리가 어떤 돈을 버는 일을 하면 뭐예요? 뭔가 작업을 따로 하거나 어디 일을 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냥 생필품을 가지고 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느껴서 그분들이 4명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2분을 알리고 그게 제가 아는 오늘 쭉 같이 오시는 분, 제 파트너 분들하고 같이 왔는데 직접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다 진짜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만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의 속성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 아메 비전을 더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와, 잘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빨리 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부분은, 사실은 내가 이게 상속까지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산 개념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는 일인데, 진짜 이 상속되는 이 내가 만든 이게 회사가 잘못되면 이제 답이 없고,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은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가 이게 우리하고 동업하고 있는 이 관계인데 얼마나 올바른 가치와 정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리치 디보스, 제이벤 앤드 이 두 분, 친구 이 두 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두 분이 사람을 향한 그리고 어, 자연을 향한 이 올바른 어떤 그 정신과 철학 이런 부분 저희 지금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다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 진짜 그 마음만,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만, 진짜 내가 한 10분의 1만 따라해도 진짜 암의 사업 더 잘 될 건데 이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그런 정신들을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지속,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메이 이게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보는 지표가 ESG죠.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회의 공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집의 구조 이런 것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 지표가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의 어떤 지표인데, 한국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인증,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이라는 인증을 이렇게 획득을 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 인증 제도인데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인정한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 하거든요. 이거를 뭐 2년인가 3년 만에 계속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 우선주의, 진짜 제품질을 너무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소비자 우선주의. 직거래로 이렇게 유통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이템이죠. 진짜 이 생필품, 이 아이템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아이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논문 아시잖아요. 아시죠? 논문 하면. 그 무슨 논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비자 유통 논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를 쭉 하거든요.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소비자들하고 사업자의 차이점,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품이 진 좋아서 제품 쓰잖아. 사업자든 소비자든. 그 공통적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로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아메이 소비 자체가 사업이잖아. 하는 그 차이. 그게 개념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그게 개념이 아주 약한 사람은 소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메 디시 드랍스가 그냥 디시 드랍스 아니잖아요. 그냥 퐁퐁 아니라 하잖아요. 내 인생을 바꾸는 퐁퐁이다. 내가 이걸 썼을 때, 하나를 썼을 때, 진짜 좋아서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10명에게 얘기하면 그게 내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이 너무 저는 사실은 본래 엄청 둔한 사람이에요. 둔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계속 이론적으로도 강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아메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둔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경험담, 형제 리더님이나 파트너 리더님이나 이런 경험담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아메삽을 쭉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좋구나 하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예민해졌다고 해야 됩니까? 섬세해졌다고 해야 됩니까? 예민은 좀 더 어감이 안 좋죠. 섬세해졌어요. 조금 더. 그래도 감동을 잘 받는 우리 파트너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또 못 따라가요. 천성이 좀 둔한가 봐요. 신경도 좀 자꾸 저는 예민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진짜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뉴트라이트.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아이템은 일단 사실은 너무 많은데, 뉴트라이트 아이템 사실 너무 좋아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동은 말로 못하고,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저희 아들 아토피 사진이에요.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이렇게 있는데, 어릴 때 엉덩이 부분에 약간 이렇게 있는데, 계속 로션 발라주고 이제 식품을 먹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춘기에 이렇게 들었으면 호르몬 변화와 또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할 때 면역이 이렇게 확 안 받쳐주면 아토피가 다시 재발한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부분 잘 몰랐는데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보니까 집구석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겨드랑이 부분이 염증이 엄청 심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제 이렇게 근데 또 특히 우리 아들이 제가 식성이 나쁜 걸 엄청 좋아했어요. 저희 친정이 옛날에 슈퍼를 했거든요. 이게 어릴 때 과자 같은 걸 저는 그래서 뭐 우리 그 파트너 시골에 이게 있는 분들 구황작물 엄청 좋아하시대요. 저는 구황작물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좋아해요. 지금 건강하다 싶으니까 이제 고구마도 엄청 좋아하고 이래 하는데 옥수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왜냐하면 과자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식성이 본래 이제 그런 걸 좀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들이 제 식성을 이제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쁜 것도 엄청 또 사춘기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남자아이니까. 엄청 먹는 데다가 이제 면역도 본래 약하게 태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토피가 이렇게 막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본격적으로 그때 아토피를 이렇게 식품을 엄청 먹였죠. 엄청 먹이니까 진짜 어땠냐면 그때 제가 사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발등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또 실질 사진보다 더 잘 안 나왔어요. 실질은 더 심했는데 발등이 어땠냐면 진물이 났어요. 진짜 진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사업을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진물이 났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반창고 있죠. 가제.
가재에다가 밖에 붙이는 그 반창고 있죠. 그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넓어야 되니까 일반 파는 그런 일회용 밴드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양쪽에 붙이고 학교를 가고 하여튼 그렇게를 하다가 진짜 있잖아요. 저 다리 여기 하고 겨드랑이 하고 발등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의 그 진짜 아이가 엄마 나 병원에 가서 연고 바르면 안 돼. 아 시간이 없네. 되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우리 조카가 간호사예요. 그 간호사인데 이제 그 조카들 이제 그 가족 모임이 있잖아요.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아이 우리 아들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아톱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발을 보더니 네 발이 왜 이러냐고 연고 안 바르면 발 썩는다 가만히 놔두면 이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누나가 발 썩는데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나무야 어쩌고 저쩌고 믿어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후시딘 있죠. 그 연고를 우리 아들이 후시딘인지 뭐 다른 하여튼 그 연고였는지 그런 그 연고를 우리 아들이 내 몰래 바른 거예요 한 번. 한 번인가 두 번. 왜냐하면 책상 위에 가니까 연고가 있더라고. 누나 말을 듣고 엄마 말, 저 엄마 무식한 엄마 말 듣다가 내 발 썼겠다. 걱정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진짜 있잖아요. 그, 한 내가 우연히 이렇게 며칠 막 지난 게 아니에요. 진짜 한 며칠 딱 지나 아 바르면 파란 거예요. 나무야, 이 발이 다 나왔다. 식품 먹고 난 줄 알고 다 나왔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다 주원아 나무가 이렇게 식품 일일 먹었는데 발이 진짜 깨끗이 안 나와서 너무 신기해 이랬어요. 근데 방 청소하다 아들 발 가는데 연구가 이래 있는 거지. 나무야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이거 자체가 독소다 나무야. 잠깐은 괜찮지만 다시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버리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래 했는데 얼마 정도가 걸렸냐면 처음에 한 8개월, 10개월 정도 계속 이 자기도 힘들죠. 이 계속 호버 오일하고 로션 바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이 사실 너무 많이 들죠. 네가 우리 집이 제일 돈 많이 든다. 이제 이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식품은 조금 줄였죠. 그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심해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시 올라오길래 좀 이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뭐 어떻게 될게요? 다시 또 그렇게 올라와요. 엄청 신기하죠? 다시 진물이 올라왔어요. 다시. 두 번째도. 그래서, 와, 뭐지? 진짜. 그래, 또 했어요. 또 케어를 막 하다가, 한, 진짜, 그것도 한 6개월, 8개월이 된 것 같아. 그게 불과 한 두 세트를 했어요. 제가 두 세트를 해가지고, 불과 어느 정도, 한, 한 6개월 전쯤, 한 4개월 전쯤 됐나?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시범을 잘 줄였어요. 또 시험이 잘 올라오더라고. 또 이렇게 이제,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몇 번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 애는 일단 완전 완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우리 아들한테 필요한 식품의 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세트째예요, 세 세트. 계속 먹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어떠냐 하면 발가락 있죠. 발가락에 엄청 다시 먹으니까 발가락이 완전 발바닥하고 발가락이 엄청 심하게 이렇게 올라오대요. 그렇게 하면서 발등에 진물은 안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지금 발가락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쨌든 시범 계속 꾸준히 먹이니까 그 면역 자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안심하게 이게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뉴트라이트가 자기 생명줄인 줄 알아요. 참 잘 먹. 한 주먹을 줘도 먹고 프로틴을 줘도 먹고 뭘 줘도 뭐 효소를 줘도 먹고 무조건 이렇게 먹고 처음엔 저기 피부 이런 발진 같은 것도 많이 났거든요. 먹였을 때. 지금 그죠? 시간이 다 됐네요. 빨리 할게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사, 트리플렉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뉴트라이트가 확실히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이제 저는 알고 그다음에 할 얘기 많은데 그다음에 우리 나이 드니까
뉴트라이트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경험하시죠? 우리 신랑 노안. 그다음에 관절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트너 사진이 오늘 같이 온 파트너 분인데 이제 탈모에 유전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이제 생길 즈음에 저희 엘사가 나와서 너무 이 파트너가 꼼꼼해요. 그래서 50일 정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뭐지 미스트 뿌리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50일 만에 이렇게 됐어. 대박이죠. 진짜. 요렇게 그때 49세였네요. 지금 51세인데.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완전 최강동안입니다. 나와서 이날 이때까지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죠?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분들한테 저는 또 배우잖아요. 이게 트리플 X 그다음에 엘사가 이렇게 효과가 좋구나. 우리가 그 진피층에까지 그다음 피하 지방까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뭐 그 혈액순환을 확 시키잖아요. 그 혈액순환을 시키는 그 원리로 우리가 머리를 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두피 케어를 하면 얼굴이 덜 처진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고 그제 개모임을 저희 이제 갔는데 다 니는 얼굴이 그대로라고. 주름 조금 있지만 우리 사촌 오빠들이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거 제가 그 수정이 안 된 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플랫폼, 아메이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아메이라는 이 수단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그 안에 아이템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랩, 그 다음에 그로잉랩, 마이 웰리스 랩, 이건 이제 나올 거죠. 그래서 이 마이 웰리스 랩, 이 부분 사실 엄청 많이 기대가 되고, 내 뇌화 속도라든지 질병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식품을 추천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AI로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머리로 내가 공부를 해서 막 이렇게 했다 하면 훨씬 더 소비자들도 신뢰를 갖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이 소비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런 데 역시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니까 이거를 내 잠재 고객 그 뭐지 장기적인 고객 이렇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착의 법칙 얘기했는데 그 파트너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인데 이제 이 그 10배의 법칙 쓰신 어떤 분인데 그냥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이분이 한 5분만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음 뭐 이렇게 아십니까? 스토리는 뭐 이렇게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하셨어요. 이제 뭐 이렇게 좀 실직을 하고 뭘 했다 하시더라. 뭘 이렇게 세일즈 같은 거 이렇게 하셨는데 엄청 수영장도 있고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대저택에 이렇게 이사를 가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사 가고 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살림을 꾸리는 어떤 그런 과정에 이 저분이 마약, 그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걸로 완전 이제 바닥을 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상담하는 뭐 마약 끊는 이런 데 상담소를 찾아왔을 거잖아요. 심리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떤 한 상담하는 분이 그랬대요. 니는 어떻게 해서든 안 된다. 못한다 니는. 평생 이래 살아야 된다. 니는 집착 증세가 너무 심하다. 중독 증세가 너무 심하다. 못 끊는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집착 증세가 심하면 이 방향을 이 나쁜 쪽으로 어찌 보면 그죠? 술, 담배, 마약 이렇게 했던 걸 방향을 바꿔서 좀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자동차 세일즈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에서 먼저 최고가 되어보자. 해보자. 집착 증세를 집착을 해보자. 중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뭐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제 자기가 그래서 깨달았던 게 상담소를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질문했대요. 왜 당신은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계속 자기도 모르겠더래요. 내가 왜 마약을 하게 되었을까? 몰랐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16살 이전에 항상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난 진짜 돈을 많이 벌 거야. 나 진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진짜 편안하게 살고 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마약을 하게 된 계기가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마약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흑백 논리 아시죠? 어, 우리가 마음도 그렇고 에너지도 있고 에너지도 그렇고 100의 에너지가 있으면 어딘가에 50대 50을 써야 된다 하면 내가 여기에 저울이 높아지면 여기에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 집착, 중독, 그죠? 몰입, 집중, 이런 것들을 할 거냐. 그래서 성공 집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전 그게 너무 이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아멘 사업을 이렇게 접했을 때, 진짜 중독, 집착, 성공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아멘 사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마음이 다 하구나. 마음이 하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심은 가장 위험하고 음흉한 정신적인 테러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믿을 것인가 의심하고 내 하루의 시간을 내 인생을 계속 의심하고 보낼 것인가 믿고 된다고 이렇게 시크릿하고 잘 된다고 믿을 것인가. 그죠? 어.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내 환경이 사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표는 한 번 적어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미래. 과거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가 아니고 미래에 이게 집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에너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장표. 노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들.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좋아합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스폰서 만나서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연말 파티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운동회도 하고 요리 미팅도 하고 술도 그죠? 이렇게 마시고 여러 어떤 등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냥 아메이 사업은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났을 때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어떤 그 오래된 미용사부 뭐 이렇게 우연히 제가 이제 아메이를 하게 한다 14년 됐다 이러니까 그래 오래 하면 말할 필요 없잖아. 당신 하면 그냥 아메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도 이래 하더라고요. 어, 그분이 애터미를 하려 하니까 이 사람들 어디서 어떻게 해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안 되겠고 나 미용실은 너무 오래 그분이 한 6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 다 잡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굳이 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오고 찾아오고 실력도 이렇게 되니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일상이 내 삶이 그냥 아메이 빈스고 이 우리 일상 안에 아메이는 성장이라는 거. 점점점 나아진다라는 거. 이런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서 재미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좀 더 어차피 하는 일 즐겁고 재밌게 여러분들 원하는 또 목표, 꿈 다 이루시고 정상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